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추진력. 트럼프는 어릴 적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가정에서도 이 아이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결국 부모는 그를 군사식 기숙학교에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엄격한 규율과 경쟁, 리더십 훈련을 받으며 살아남았고, 많은 후배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성장 배경 이상의 의미였다. 군사식 규율, 책임감, 경쟁 속에서 일찍부터 살아남기 위한 냉정함과 결단력을 몸에 익혔던 것이다. 이런 배경은 나중에 그가 보여준 과감한 투자들과 돌파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맨해튼 중심으로 과감하게 뛰어든 도전. 사람들은 흔히 트럼프가 안정된 집안 덕분에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아버지 세대 사업이 확장되지 않았던 맨해튼 중심부에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과단성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위험한 지역에라며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직접 자금을 모으고 설득을 거듭한 끝에 대담한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첫 계기가 생겼고, 트럼프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패도 브랜드로 바꾸는 감각. 트럼프는 사업을 하며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일부는 실패했지만 그는 그것들을 큰 판을 돌리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대중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자라는 인상을 줬다. 이 감각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카메라 앞의 모습이 곧 그의 전략이었다. 트럼프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방송 출연 이후였지만, 그가 방송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언론, 미디어, 사람들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을 쇼맨십 리더로 각인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보좌진과 지인들은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그는 200% 달라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계산된 연출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건 단순히 과시를 위한 게 아니라 미디어 시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전통 정치 경력 없이 최고 권력으로 올라간 비정상 루트. 공직 경력도 입법 경력도 없이 직접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매우 드문 인물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경험을 쌓지만, 트럼프는 그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아웃사이더로서 기업가 미디어 스타의 경력만으로 최고 권력에 도달했다. 이 루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이제는 전통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리더가 나올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협상을 심리전으로 본 현실주의적인 접근. 외교나 협상에서도 트럼프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통화의 길이, 말의 타이밍, 침묵의 활용, 돌발적인 발언 등 모든 요소를 일종의 심리전과 협상 기술로 바라봤다는 증언이 있다. 상대방이 방심하거나 예측을 못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그에게는 오히려 협상에서의 우위였다. 이런 방식은 많은 외교관들에게 혼란을 줬지만, 트럼프 자신은 협상은 계산과 심리다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정책보다 타이밍을 더 중시하는 실행력. 트럼프는 어떤 정책이 옳은가보다 언제 그것을 실행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완벽한 준비보다 대중의 관심, 여론,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때로는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지금이 기회다라며 밀어붙이는 결정을 했다. 그 덕분에 빠르게 움직였고, 정치권, 기업,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지층의 열기와 반응을 가장 중시한 정치 감각. 트럼프는 전체 여론조사 결과보다 자신의 지지층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집회, 연설, SNS 반응, 지지층의 반응 속도와 강도를 면밀히 살폈고, 그 반응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은 꺾이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결과 그의 정치 스타일은 전통적인 중도 설득보다는 지지층 결집 충성도 유지에 집중하는 방식이 되었다. 대통령직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뒤에도 트럼프는 정치인을 넘어 기업가처럼 일을 처리했다. 긴 보고서나 복잡한 정책 문서를 싫어했고, 대신 핵심 지표, 비용, 이득, 시장 구조 같은 현실적 수치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런 방식은 많은 관료와 정치인을 당황하게 했지만, 트럼프 자신은 복잡한 논쟁보다는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결과 그의 정책 결단력과 속도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었다. 2025년 기준 트럼프는 명실상부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일 인물이다. 그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그가 발언하면 미국 언론과 정치는 즉각 반응한다.
2025년 12월 새롭게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NSS는 그가 집권한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시민이 그의 재등장을 계기로 큰 조직이나 대기업, 마가의 유권자, 군대 등의 집단이 영향력을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그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흐름을 직접 바꾸고 향후 미국의 정책, 사회적 분위기, 국제적 위상까지 좌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한국 정치인들이 트럼프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댓글로 정답 남기기를 바란다.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